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9살의 정태호 어르신은 이른 새벽부터 해칠 때까지 논밭을 누비며 평생을 농사로 보내신 분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통하셨고, 이른이 다 되어서도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65살이 지나면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던 논두렁이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밭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의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몸을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몸을 많이 움직이셔도 올바른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근육은 지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셔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아주 친숙한 음식 5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이 어떻게 90살까지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지켜주는지 오늘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식단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다리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내 다리 근육을 지키겠다는 오늘의 첫 번째 다짐이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가능성.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왜 오늘 이 영상이 그토록 중요한지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고 낡은 근육이 분해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하자면 연료를 태워 동력을 만드는 동시에 내부 부품이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근육이 잘 유지되고 몸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해되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근육을 새로 만드는 속도가 크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진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 하나가 산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문제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온몸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근육들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조금만 발이 걸려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 한 번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는 주변에서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골절이 오면 수개월을 누워 계셔야 하고 그 사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몸이 회복될 때쯤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진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몸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의 정태호 어르신처럼 평생 몸을 쓰며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고 증상이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감소증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에는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하시면 그 가능성을 크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핵심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 안에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내 건강을 오늘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소중한 다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태호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이 반드시 특별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호를 켜주는 핵심 성분이 바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다른 아미노산과 달리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을 몸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것이 근육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류신이 조금만 들어와도 근육 생성 신호가 강하게 빠르게 켜집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같은 양의 류신을 공급해도 신호가 절반 정도밖에 켜지지 않는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어들고 밥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점점 식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씹기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몸은 더 많은 단백질과 류신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더 적게 드시게 됩니다. 마치 공장을 돌리려면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부품 창고는 텅 비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근감소증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식탁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오늘도 있을 5가지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류신 신호를 충분히 켤 수 있습니다. 그것이 90살까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온 아주 친숙한 식품입니다. 이제 걱정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그리고 우유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밥상에 이미 오르내리던 아주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낯선 식재료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5가지 음식 모두 앞서 말씀드린 근육 합성 신호를 켜주는 류신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근육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는 근육 세포가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 칼로리 부담 없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유는 오늘 5가지 중 아시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그 효과가 직접 확인된 특별한 식품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보호하면서 서로 보완해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창에 오늘 식탁에 이 5가지 중 몇 가지가 올라왔는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5개라고 쓰신 분들은 이미 훌륭한 근육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두 개뿐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근육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 안에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식품을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려면 모든 부품이 갖춰져야 하는 것처럼
달걀은 근육 공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한꺼번에 배달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른 단백질 식품들은 한두 가지 부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달걀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는 앞서 말씀드린 근육 합성 스위치인 류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3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 달걀 3개를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12주 동안 꾸준히 하셨을 때 근육량이 잘 보존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7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직접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도 식단 변화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노른자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근육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른자를 버리시는 것은 달걀이 가진 영양의 절반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달걀이든 계란찜이든 달걀 프라이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꿔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이상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지키는 훌륭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드리는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바로 그 식품, 두부입니다. 2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아주 친숙한 식품입니다.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두부조림, 두부부침, 순두부찌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즐겨 드시지요. 그런데 이 두부 안에 근육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세포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뮤아르포원인데 쉽게 기억하시려면 근육 파괴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 파괴 효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여 근육이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이 이 근육 파괴 효소의 작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허물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주로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부가 한국인의 밥상에서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아온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에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이가 약하거나 식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부드러운 두부는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찬 두부보다는 된장찌개나 두부조림처럼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식품이 3가지 근육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3번째 음식은 생선입니다. 생선이 왜 특별한지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은 근육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영양소를 한 번에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아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은 근육세포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준다면 오메가3은 그 스위치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오메가3과 류신이 함께 공급될 때 근육 보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타민 D를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근육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류신과 함께 섭취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선을 드시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공급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등 푸른 생선이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가장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일본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생선을 즐겨 드시는 식문화를 꼽습니다.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비슷한 만큼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구이, 조림, 찌개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음식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닭가슴살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일반적인 단백질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면서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 마른 칼로리 부담 없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닭고기처럼 지방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큰 음식을 드시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닭가슴살은 육류 중에서 소화 부담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퍽퍽한 식감이 싫으시면 물에 오래 삶거나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잘게 찢어서 죽이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씹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오늘 5가지 중 아시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로 효과가 가장 직접 확인된 식품입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안에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류신, 칼슘, 그리고 비타민 D까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있는 자연식품은 우유가 거의 유일합니다. 아시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우유 단백질과 비타민 D를 12주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근육량과 걷는 속도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와 체형이 비슷한 아시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잔에서 2잔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치즈나 요거트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 잔씩 드시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그리고 우유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한번 더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근육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흰자만 드시지 마시고 노른자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근육세포의 재생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리시는 것은 달걀이 가진 영양의 절반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이상을 꾸준히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삶은 달걀이든 계란찜이든 달걀 프라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친숙한 식품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근육세포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하루에 반 모 정도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십시오.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를 한 번에 공급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동할 때 근육보호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구이, 조림, 찌개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소화부담도 가장 적은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퍽퍽한 식감이 싫으시면 물에 오래 삶거나 잘게 찢어서 죽이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단백질, 류신, 칼슘, 비타민 D를 모두 갖춘 특별한 식품입니다. 아시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12주 동안 꾸준히 드셨을 때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십시오. 이 5가지 모두를 매일 완벽하게 챙겨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하루에 2~3가지씩 돌아가며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5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한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을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과 우유를 포함시키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을 거르시면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분해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류신 신호는 하루에 고르게 분산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단백질 식품을 나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달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가능한 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5가지 음식의 효과를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 사시는 74 살의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밥 한 공기에 김치 1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단백질이라고는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흐르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봐 매일 밤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혼자 속으로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의 권유로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두부가 든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부드럽게 삶은 닭가슴살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달째가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무릎을 짚지 않아도 혼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딸에게 하셨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걸어올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짐이 될까봐 매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달걀 한 개를 더 드시거나 우유 한 잔을 챙기시거나 두부를 조금 더 올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음식을 조금씩 꾸준히 드시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무릎을 짚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예전보다 조금씩 덜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볍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지팡이 없이 걸어가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두 발로 씩씩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마트도 혼자 걸어가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직접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가족의 밥상에 함께 앉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부모님 모습만큼 자녀에게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고 건강하게 걸으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달걀이 있으신가요? 우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다리가 약해지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분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따뜻한 일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곁에 계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발로 걷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으시는 것 자체가 가족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댓글창에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향한 첫 번째 공개적인 약속이 됩니다. 약속을 글로 남기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90살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보다 반드시 더 튼튼해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